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인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즐거운 주말이 시작이 되는데요. 요즘 봄이 온 것 같은 날씨가 지속이 되고 있죠. 다니다 보면 벚꽃도 간간히 보이는 것 같은데 봄은 설렘의 계절이라고 하죠. 모든 것이 태동하는 시기에 암호화폐 시장도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속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나왔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전 세계의 부의 이동이 단축이 되었다는 경제학자들의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 그 부의 이동이 어디로 갈지 다양한 의견들이 갈리는 가운데 한 기업의 투자 책임자의 경우는 그 부의 이동이 비트코인으로 몰리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업 투자 책임자의 경우는 비트코인, 돈이 가장 많이 몰리는 종목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현재 시장에서 가장 돈이 많이 몰리는 종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CNBC가 100명의 투자 책임자와 시장 전략가,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1%의 응답자의 경우는 가장 돈이 많이 몰리는 종목으로 비트코인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기술주, 경기순환주, 스몰캡 순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현상은 이 시장에 계속해서 투자하셨던 투자자분들이라면 예전역부터 눈치를 채고 있었던 상황이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글로벌적으로 엄청난 양의 유동성 자금이 풀리며 법정화폐의 가치 하락이 예견이 되고 있는 상황 속 본인들의 자산을 지키려는 기관들과 개인들의 자금이 전통적인 안전자산이 아닌 신흥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로 바뀌는 상황 속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시대의 흐름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이러한 움직임이 시작이 되며 금을 모두 팔고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기업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 속 더욱 가파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금의 글로벌 시가총액은 12조 달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1조 달러를 이제 막 돌파를 했죠. 무려 12배가 차이가 나는 상황 속에 비트코인이 금의 시가총액을 추월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한 나왔는데 비트코인이 금을 추월하는 현상은 필연적인 현상이다 이야기를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인물인데요.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창업자는 BTC 금 시가총액 추월은 필연적인 현상이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의 경우는 리테일과 이제 기관에서 디지털 자산 도입의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이 금의 시가총액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가 채택되는 속도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다. 사람들이 암호화폐로 유입되는 속도 역시 무서울 정도이다. 비트코인이 금의 시가총액을 추월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채택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는 의견이죠. 이 생각에는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제가 2년 전, 1년 전에 생각했던 현재 암호화폐 시장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화하며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빨리 진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진화되고 확장되어 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금과 비트코인을 비교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을 당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금을 뛰어넘을 가능성은 높지만 못해도 15년, 한 20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금이 화폐로서 그리고 기축통화로서 안전자산으로서 유지했던 기간이 상당히 길었기에 금의 지위가 쉽사리 빼앗기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죠. 하지만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이 혁명은 막을 수가 없구나. 기존에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뒤바뀔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이런 시점에 도달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화폐의 혁명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과도기에 있는 만큼 암호화폐 시장이 길게도 아닙니다. 3년 뒤 얼마나 바뀌어 있을지 기대해 볼만 한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경우 작년 말부터 시작된 상승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며 6만 달러 언저리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2013년 이후 6개월 연속 상승 마감을 한 것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탈이 굳건하다는 것이겠죠. 같이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2013년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연속 양봉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지난 2013년 4월 이후 처음으로 월간 양봉 캔들 6개를 연달아 마감했다고 합니다. 역사가 반복이 된다면 비트코인은 올해 더 많은 상승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역사는 어떠한 미래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2013년 4월 비트코인은 6개의 월동을 이제 양봉으로 올린 후에 약 140달러에 마감을 했었다고 합니다. 향후 2달 동안 시장이 100달러 미만으로 되돌아갔지만
있었지만 이후 이제 6개월 동안 700% 급등하며 처음으로 $1,000 이상의 가격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단순 계산으로 700% 급등을 한다면 현재 $60,000에서 7배 이상인 $420,000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대략 한화 4억 6천만 원에 도달하는 것인데요. 2017년 당시에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고 합니다. 양봉 5개가 연속으로 올라오며 횡보가 진행된 이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017년 말 $20,000에 도달을 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많은 시그널들이 연말에서 내년 연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고점을 가리키고 있는데 저도 이 생각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 차트뿐만 아니라 반감기 차트 또한 같은 기간을 가리키고 있죠. 연말 비트코인의 가격이 과연 얼만큼의 상승분을 이뤄낼까요? 모두가 기다리는 한화 1억 원에 도달하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진심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도 상승을 하였지만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이러한 상승 속 이더리움의 설립자 비탈릭 부테린의 자산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과연 부테린의 자산은 얼마 정도 될지 한번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의 공동 설립자 비탈릭 부테린의 자산이 대략 7천억 원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 비탈릭 부테린의 경우는 이번 상승으로 순자산이 7억 달러까지 가까이 오르면서 억만장자의 길이 되는 길이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억만장자의 기준은 순자산이 12억 달러, 하나로 대략 1조 1천억 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더리움을 만든 사람이니 이 정도인데 과연 비트코인의 창시자 베일에 가려진 사토시 나카모토의 경우는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을까요? 얼마 전 나온 기사를 보았을 때 대략 100만 개의 BTC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비트코인이 한 개당 18만 달러에 도달을 하게 된다면 현재 전 세계 1위의 부자인 제프 베조스의 자산과 비슷해진다고 하죠. 일단 사토시의 정체가 누구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정체가 공개되는 날이 오긴 할지 공개가 되는 날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혀지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리플 XRP 최근 소폭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른 코인들의 상승분에 비해서 턱없이 작은 상승분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최근 미 SEC와의 소송으로 진땀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 미 SEC의 차기 위원장 유력 후보인 게리 겐슬러가 확정이 되게 되면 비트코인 ETF뿐 아니라 리플사의 소송건에 대해서도 청신호가 켜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리플사의 CEO 빵영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게리 겐슬러와 대화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인물인 만큼 기대를 거는 것이겠죠.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CEO는 SEC 신임 위원장이 될 게리 겐슬러와의 대화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리플사의 경우는 이달 말 미 SEC 신임 위원장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게리 겐슬러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경우는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SEC와의 합의 전망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새 행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재검토하기를 희망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게리 겐슬러는 수년 전 이미 XRP는 증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인물이죠. 과연 그때의 생각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밑에 이제 리플과 격렬하게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부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목을 확 끄는 문구인데요. 빵영의 경우는 XRP가 8년 동안 게재된 이래로 제이 클레이튼 전 SEC 위원장이 지난 12월 말에 제기한 폭탄 선언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소송이 4개월째 접어들면서 리플의 공동 창업자인 크리스 라센과 함께 피고인으로 지목된 갈링하우스의 경우는 자신의 회사가 격렬하게 싸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격렬하게 싸울 작정이다.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소송은 리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아니라 실제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소송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현재 이 소송을 볼 때 미 SEC와 리플사 양측 모두 한 채 물러섬 없는 피 튀기는 전쟁이 예고가 된 것 같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합의가 되지 않을수록 당연히 소송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럴수록 XRP 투자자들의 눈에는 피눈물이 날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XRP 투자자들의 경우는 아마 기회비용이 생각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을 텐데요. 여기 투자한 금액을
비트코인에 넣었더라면, 요즘 뜨고 있는 NFT, 이제 NFT 섹터에 투자를 했더라면 이러한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만큼 리플사도 투자자의 보호에 책임이 있는 SEC도 하루빨리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이 소송에 이제는 XRP 투자자들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하죠. 과연 앞으로 이 소송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될지 하루빨리 합의가 되어서 XRP 투자자들의 애환을 풀어주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안보감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지금 74포인트로 전날 대비 2포인트 투자 심리기 소폭 위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탐욕에서 탐욕 단계로 전환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중단기적인 변동성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데요. 항상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펀더멘탈을 보며 장기적으로 여유자금으로 분산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포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변동성 거래량 25%씩, SNS 언급량, 설문조사 15%씩,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구글 검색량 10%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한번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05% 하락한 6,650만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조금씩 오르고 있죠. 2.23% 상승한 이제 221만 5천원대. 바이낸스 코인이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56% 상승한 39만 1천원대. 지금 테더는 환율이죠. 1128원대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게르코인 리플 XRP 지금 시가총액 7위, 그냥 XRP 이거 코인만 봐도 참 마음이 아픈데, 자 1.44%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전 대비해서 13.45%. 마치 저점이 한 달에 100원씩 올라가는 것 같은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58%로 계속해서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네요.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